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반기 주식시장 및 경기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참고했고요. 리포트도 많이 읽었고 발표 자료나 영상 자료 등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 이번 주에는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 그만큼 중요한 정보들을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과 2년, 10년과 3개월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처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화랑인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게 다시 역전이 해소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역사적으로는 그래 왔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침체 시기와는 좀 시간이 벌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와 함께 보면 좋을 지표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경기 종합지수에서 이처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현재 보시면 노란 선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네, 수치적으로 보아도 2023년 5월부터 점차 상승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전망하는 데 매우 유효한 지표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보통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보다 3에서 4개월 앞선다고 하는데 2015년 이후로는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장단기 금리차의 흐름,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흐름을 참고해보면 현재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기보다는 저점을 찍고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최신 데이터는 2023년 6월이기 때문에 2023년 7월과 8월 등 몇 개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기 침체의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나오는 제조업의 재고 출하 순환도를 보면 Y축이 재고고요. X축이 출하입니다. 출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재고는 위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래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겠죠. 자, 현재 점이 여기 보이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2023년 2분기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우하단으로 점들이 찍혀 나가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출하는 늘어나고 있고 재고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을 한번 보시면 정점을 현재 찍은 뒤에 비율이 하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와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 두 가지를 근거해서 보면 경기 회복 국면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은 코스피 흐름과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고 출하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코스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요. 마치 거울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특히 제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하와 재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조업 출하 쪽 보시면 전월 대비 주요 증감, 전년 동월 대비 주요 증감 업종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수출하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지만 수출 출하가 전월 대비 9.1%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내수 출하 1% 증가, 수출 출하는 10.8% 증가로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내수, 수출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와 수출 전체적으로 봐도 결국엔 반도체 쪽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출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고인데 재고가 감소해야 판매 단가의 상승도 일어나고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정제 쪽 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시면 여기서는 반도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와는 좀 다르게 재고는 아직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가 각각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전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를 고려를 해봤을 때도
반도체가 전년 동월비 재고도 곧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보고서가 2023년 7월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상에 있는 최신 데이터는 23년 6월 기준이라서 앞으로 8월 말에 나올 7월 데이터를 보면 제가 예측컨대 재고 감소의 수준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내구재 주문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는 컨센서스가 1%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4.7%로 전월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수단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주문도 0.6%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0%였으니까 서프라이즈였죠. 내구재 주문 건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이고요. 상당히 신뢰도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 높은 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아직 46.4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수준입니다. 사실 47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KB증권에서 발표한 전략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특이점을 좀 제거하고 신규 주문과 재고를 반영한 선행지표, ISM 지표의 선행지표로 보면 지표는 이미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한번 보시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시그널은 미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볼러틸리티 인덱스, 빅스 지수도 계속 하방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그널은 현재 빅스만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빅스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대선진국 달러 인덱스, 대신흥국 달러 인덱스 모두 고점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경기 침체 시기가 되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달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현재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등의 국가들로 해외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형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고채와 물가채로 계산을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현재 저점을 약간 찍고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대 중반 정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경기 침체 시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를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 주체들은 미래의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연준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물가 지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주목해 볼 발표는 7월 미국 CPI입니다. 8월 10일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코어 CPI와 CPI 둘 다 발표가 되는데 현재 컨센서스보다 이 CPI가 높게 나오게 되면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상향 압력이 커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컨센서스보다 낮거나 그리고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주면 주식시장에는 아주 땡큐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지표도 한번 살펴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7월 기준으로 컨센서스보다 0.1 낮은 3.5%로 발표가 됐어요. 사실상 미국의 자연 실업률, 즉 완전 고용 실업률은 연준에서는 4%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이 아예 없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입니다. 이게 보통 실업률보다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최근 보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예측치보다 계속 낮게 실제 발표치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고용 동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흐름이 보였던 것이죠. 다만 최근 8월 7일에 발표된 최근 발표치를 보시면 예측치보다 살짝 높은 실제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고용이 아직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재 절대적인 백분율로 보았을 때도 115 이상의 모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시장이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제조업의 재고 출하 순환도,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 또 구체적인 출하 및 재고의 내수와 수출 현황, 내구재 주문, 근원 내구재 주문, ISM 제조업 지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빅스 지수, 달러 인덱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CPI, 실업률,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등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을 참고를 해봤는데 사실 보는 지표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 그리고 흐름이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는 지표들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론을 생각을 해보자면 2023년 하반기의 경기 침체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의 내수 및 수출, 출하 및 재고 흐름을 보면 반도체 섹터의 하반기 강세를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하락 시기가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상승 및 하락에 민감한 금융장세가 아니고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즉 EPS에 민감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겁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코스피는 현재 수준보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2740포인트에서 2920포인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스피의 흐름 몇 포인트까지 갈 것이냐는 제가 봤던 또 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근거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영상 올려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꽤 많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폭우에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